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대 대학원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갑질뿐만 아니라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 한시름 덜게 된 광양의 철강업계가 본질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K스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이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해보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OTT 시장과 SNS의 급격한 확장으로 지역방송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학생이 교수들의 갑질을 고발하며 숨졌습니다. 3개월 만에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교수들은 대학원생을 부르면 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컴컴이라고 부르며 각종 갑질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전남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원생 이대원 씨. 이 씨는 대학원에 입학한 지 1년도 안 돼 유서를 통해 두 교수의 갑질을 고발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간 거를 아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행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지옥인지는 저는 끝까지 몰랐어요. 전남대 진상조사 결과 실제로 이 씨의 대학원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택배를 냉장 보관해라, 중고 거래로 족구공을 사와라 등 두 교수의 사적 심부름은 86건에 달했고 신입생인 이 씨가 조금만 잘못해도 욕설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씨는 두 교수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58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교수들은 이 씨를 부르면 오라는 뜻의 컴 또는 컴컴으로 불렀고 이 씨는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즉각 답장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요. 아무리 울어도 우리 아들은 이제 안 와요. 근데 너무 미안해요.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몰랐어요. 너무. 갑질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용하지 않은 자료를 논문의 참고 문헌에 적어야 했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저자에 넣어야 했습니다. 모두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부당 지시였습니다. 본인이 그게 너무 양심에 가책이 느껴졌었나 봐요. 아닌 행동을 당연하듯이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자기한테는 못할 일이었나 봐요. 진상조사를 마친 전남대는 가해 교수 2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나 또 학생들의 마음 건강 상태를 잘 살펴서 경찰은 두 교수를 강요와 사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날은 맑겠지만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여전히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옅은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없는 가운데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찬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출근길 기온 5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판로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 연고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반가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도에서 생산된 전복과 미역 등 수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용치평씨. 좋은 원재료를 활용해 직접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2년 식품 제조 공장을 차렸지만 가장 큰 벽은 판로 확보였습니다.
지역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던 중 1년 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한서부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전복죽과 개우톱밥 같은 신제품 개발은 물론 해외 비즈니스 센터의 도움으로 러시아 현지 매장과 처음으로 수출 계약도 맺게 된 겁니다. 어떻게 컨설팅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될지, 또 제품이 또 유통기간을 늘리거나 어떤 또 제품의 다양성을 또 많이 같이 연구해 주시니까 저희 같은 업체로서는 테크노파크가 정말 많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진도에서 15년째 농산물 가공 판매업을 해온 고우판 씨도 같은 사업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그동안 보리쌀과 잡곡을 주로 판매해왔지만 전남 테크노파크와 함께 상품화를 진행하면서 간편 떡볶이 제품을 개발한 겁니다. 이 같은 도전은 곧 3천만 원 상당의 러시아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산물로만 계속 판매하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가공식품 쪽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마침 캐대언 그것과 맞물려서 떡볶이를 많이 찾으셔서 그것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특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원 사업. 단순한 박람회나 교육 수준을 넘어 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 해외판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되면서 지역사회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지역 경제계에서는 K스틸법까지 연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야 현재 직면한 지역의 철강산업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할 거란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부는 광양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달 1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지역의 주력 기반 산업인 철강 산업의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는 일단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지역 기업들은 2에서 3%대 긴급 경영 안정자금 처리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도 확대돼 10에서 50%까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우대 혜택 등이 지원됩니다. 이 밖에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 고용 안정 등 사업들도 지원됩니다. 근로자의 그 고용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생산 공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공정에 맞춰서 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철강 업체에 대한 인건비랄지 복리 후생비 지원, 그다음에 새로운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 안에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위해서는 K스틸법의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스틸법에 포함된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거버넌스, 녹색 철강 기술 개발과 전환 지원, 미래형 제철 기술 육성, 덤핑 저가 수입에 대응한 국내 기업 보호 등 정책들이 함께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K스틸법이 함께 통과가 되어서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은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의 구조가 우리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고, 특히 수소, 환원, 제철, 노후 전환, 그리고 탈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할 그런 실정입니다. 광양시는 현재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이어 K스틸법의 국회 통과까지 연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역 경제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을 단속한 결과 130건을 적발하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혐오 현수막 정비를 강화한 광산구는 5개 광고물법을 근거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적인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산군은 앞으로 혐오 현수막에 대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새롭게 구성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새롭게 출범한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 연구관을 단장으로 관련 전문가와 법조계, 유족 대표 등 위촉직 10명과 당연직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제2기 기획단 구성에 맞춰 도내 시군을 통해 접수된 진상규명 신고 2,400여 건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과 취업이나 창업 이후에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직접 매장을 운영해보면서 부족함도 느끼고 현장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주방에선 맛깔스러운 음식이 만들어지고 차곡차곡 쌓인 음식들은 쉴 새 없이 손님 테이블로 옮겨지고 겉보기엔 평범한 레스토랑 같지만 조리와 매장 관리, 고객 응대와 공연까지 이 레스토랑의 운영 전반은 대학생들이 손수 기획해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나가! 여기 앞으로 내면 돼. 토마토 하나 나가요. 토마토 하나. 호남대학교가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리얼월드 프로젝트. 호텔 컨벤션학과와 외식조리 베이커리학과, 미디어 영상공연학과 등 4개 학과가 참여했는데 단순한 전공 실습이나 인턴십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현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강의실에서 눈으로만 보고 이야기로만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나와서 직접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부족한 점을 하면서 느껴지니까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방안들이 또 새로하게 떠오르는 게 운영에 앞서 외부 전문가의 멘토링은 물론 기획회의와 기술훈련 등의 과정을 거쳤고 지역 상권 분석과 고객 요구에 맞춘 전략 등 경영 부분을 접목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핵심 키워드로 전공 간의 융합을 통해서 지역 밀착형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잘 창업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잘 돼서 전국의 가장 큰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매장을 운영해보면서 부족한 점도 느끼고 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이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겐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산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은아! 화이팅!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제는 현실이 된 지역 소멸은 지역 방송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 방송은 갈수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타개할 생존 전략이 절실한데요. 지원 규모가 불분명한 광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발돋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방송 생태계 속에서 OTT 시장과 SNS의 급격한 확장은 지역 방송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지역 방송은 그 충격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진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해결책도 내고 지역 방송이 정말 지역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생존 전략이 절실한데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규모와 활용이 불분명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칭 권역별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조직해 지역방송의 정부 광고 수수료 수입을 직접 배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각 권역별로 지역방송발전위를 새로 설치를 해서 지역의 실적에 맞는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상파 방송 광고를 지역 방송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 판매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합니다. 지역 방송 광고 수익의 40% 이상을 결합 판매가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위헌 소송이 제기돼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합 판매를 하는 매체사는 이제 채널 제어가를 받거나 심사를 받을 때 점수를 준다거나 아니면 공공의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인증을 해준다거나. 지역 방송의 위기는 방송 산업 전체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방송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일상의 순간을 포착한 그림으로 사회의 모순을 풍자해온 방정아 작가의 개인전이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방정아 작가는 한국 서양화단의 선구자인 오지호 화백과 예술세계가 닮아 있어서 지난해 오지호 미술상을 수상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피로가 가득한 얼굴로 하얀 입김을 내뿜는 여성들. 야근을 마치고 아침 버스를 기다리는 구로공단의 여성들이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작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든 몸을 누가 볼까봐 문 닫을 무렵에야 목욕탕에 온 여성. 그 옆에서 무심하게 욕조를 청소하는 직원의 모습은 가정폭력과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회의 단면입니다. 어느 집회장을 향해 가는 듯 배낭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꽂은 여성의 그림 제목은 헐. 친절하게 덧붙인 영어 제목은 오마이 갓입니다. 방정아 작가의 그림은 젠더와 폭력, 환경 등 동시대의 모순들을 거대 담론이 아닌 일상의 언어로 해학적이고 진솔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지점이지만 뒤에 좀 큰 이야기가 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좀 교묘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 즐거움이고 또 그거에 들켰을 때 관객들이 그걸 또 알아내고 아 이거죠 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희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과 공동체의 삶 사이에서 고민해온 방정아 작가는 우리나라 서양화단의 선구자인 오지호 화백의 예술 세계와 닮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아산의 남부군과 교우했던 오지호 화백의 발자취를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오지호 미술상을 수상한 방정아 작가는 사회와 여성, 생태와 일상이라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40여 점의 대표 작품을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 수상 취지를 받들어서 방정아 작가님이 추구하시는 예술 세계와 오지호 미술상이 지향하는 정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오지호 미술상 본상은 시적 감수성을 그림에 담아온 한희원 작가가, 특별상은 박성환 작가가 수상했습니다. 본상 수상자인 한희원 작가의 개인전은 내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전남 광역연합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는데요. 전북에서는 민선 8기에서 추진했던 전주 완주 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주문화방송 김아연 기자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주 완주 통합이 민선 8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특별법 제정과 행정적인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민선 8기 임기 내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통합 시의 출범 목표는 2030년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완주군민을 현장에서 설득하겠다며 삼례로 주소지를 옮겼던 김관영 도지사도 다음 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전주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도지사라는 사람이 쇼하고 다니십니까? 저랑 별도로 조용히 만나서 민선 8기에서 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는 모양새인데
정부 기류도 보류 쪽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완주의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각종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무의미한 데다 새 정부의 첫 통합 시도가 부결될 경우에 정치적인 부담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공식 발표가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도 공식적으로는 매듭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전주-완주 통합을 주요 이슈로 끌고 오면서 행정력을 집중했던 데 비하면 초라한 결과가 아닐 수 없지만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행정통합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으로 변질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신의 견해를 이제 줄이고 상대방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상황이 이제 결국 이제 주민 수용성이라는 측면인데 그 주민 수용성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낮은 채로 이제 지역 갈등만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과거 세 차례 무산됐던 경험과 최근 달라진 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상당한 수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됐던 전주-완주 통합. 그러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보단 정치적인 접근이 앞서면서 결국 제대로 된 공론화에 실패한 채 또다시 갈등과 상처만 남길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정부가 최근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신안군을 선정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이 유일하게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주문화방송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38.1%로 강원 최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횡성군. 한 해 100명 정도 태어나는데 사망자는 400명 더 많아 타지 인구 유입 없이는 지방 소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에서 탈락한 횡성군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별, 군립 태양광 단지와 가축 분유, 폐비닐로 생산한 에너지로 한 해 2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면 소액 지급을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군민 4만 5천여 명 모두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늙어서 2030년에는 2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구호라는 지적도 있지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마을과 이격거리를 지켜야 하거나 전국에서 태양광이 성행할 때 생산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지가 됐든 마을별로 부지가 됐든 집계를 하고 그 가운데 과연 진짜로 마을별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몇 개가 되는지. 횡성군민 모두에 월 20만 원씩 주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한 해 1,000억 원 이상. 정부 사업지로 선정된 정선군은 강원랜드 지역 배당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횡성처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해 2021년부터 주민에게 연금을 주고 인구 증대 효과를 낸 전남 신안군 모델이 선진 사례로 꼽힙니다. 국비와 지방비 배분부터 적게는 매년 수백억대 재원은 어떡할지 만만치 않지만 전문가들은 한 해 농가 소득이 1,000만 원 안팎으로 빠르게 소멸하는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또 지역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정선 등 7개 지자체에서 2년간 시범 사업을 해봐야지만 횡성과 화천, 고성을 비롯한 인구 감소 69개 군 지역에 사업을 확대할지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장마철이나 겨울철이면 도로 폐임 현상 때문에 차량이 부서지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이런 도로 위험에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포트홀 탐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덜컹거립니다. 도로가 파인 곳, 이른바 포트홀을 지나면서 타이어가 파손된 겁니다. 펑크난 거 맞죠? 도로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 이상 기후와 도로 면적 증가로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청주에서만 3,800개가 넘는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충돌이 크죠. 그래가지고 차가 크게 휘청거릴 때가 있어서 다행히 옆에 차가 없었는데 옆에 차가 있었으면 좀 크게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죠. 결국 청주시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AI 탐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AI 탐지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 1억 장 이상의 사진을 학습한 AI가 도로가 파인 지점을 탐지하고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단말기가 실시간 주행 영상을 분석을 하면서 포트홀이 감지되면 바로 센터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청주에서는 시내버스 18대와 관용 차량 12대가 AI 카메라를 달고 실시간으로 포트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부서는 포트홀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블랙박스나 아니면 운행하다가 신고를 하기 쉽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단계적으로 AI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도로 상태를 더욱 촘촘하게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기업들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지역의 5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달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는 80.3으로 전달보다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자금 사정 등이 소폭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달에는 79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조업체들은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을 꼽았고 경쟁 심화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광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충전시설 운영자들은 내년 5월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늘은 황사먼지나 미세먼지도 없어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5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7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로 예상되고요. 보성의 낮 기온은 9도 보이면서 종일 한 자릿수대 기온에 머물겠습니다.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 반짝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급격히 기온은 내림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이면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눈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